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흥국 FNA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회사는 2015년도 8월 17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이제 상장한 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따라서 제로 베이스로 두고 관찰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장한 회사는 그 대주주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주주라면 상장 시점에 재무제표를 이왕이면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회계 기준 안에서 보기 좋게 마사지를 해서 상장을 할 때 좀 더 기업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장 시점에서는 높은 확률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한 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상당히 주가가 정체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높은 확률로.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더 높은 확률로 정체가 되는 회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장한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상장한 회사들은 2년에서 3년 정도는 무시하시라. 그리고 이제 3년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따라서 2017년도 7월, 6월, 그다음에 2018년도 6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영업실적 잠정공시가 나왔거든요. 잠정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좀 실적이 매출은 그렇게 정체예요. 매출은 정체인데 매출은 정체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좀 전년 대비 또는 전기 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건 뭐냐면 매출은 정체잖아요. 지금 0.8, 0.4 성장이 거의 뭐 미미해요. 매출. 근데 이건 뭐냐면 원가를 좀 절감했다는 거죠. 원가 절감이 좀 원가를 절감했다. 뭐 좋은 성장은 아니에요. 좋은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그래도 개선이 됐다.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 이 말은 뭐 원재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좀 하향 안정이 됐다라는 또 의미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사가 좀 실적이 좀 더 매출이 증가가 되면 이제 좋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근데 4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을질 확률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아직 사업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기 보고서로 이 회사의 어떤 그 사업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은 어때요? 좀 전체적으로 줄었죠. 그리고 이거는 2, 4분기도 줄고 그 다음에 반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줄었어요. 줄었어요. 매출만 미묘하게 증가했고 반기에는 영업이익도 줄고 당기 순이익도 줄었어요. 그래서 예,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겠죠. 회사 주가가.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뭐라고 했어요?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죠. 누적. 따라서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302억. 그래서 자본 총계가 585억이에요. 585억인데 부채 총계가 220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어때요? 양호하죠? 예, 양호하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 합치면 한 109억 되죠. 전기에는 한 120억 정도 됐었어요. 좀 많이 줄었죠. 줄었고 매출 채권은 지금 매출이 미묘하게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 44억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두시고 회수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다음 분기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회수가 얼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도 지금 매출은 뭐 미묘하게 증가했는데 재고자산도 많이 증가했죠. 이러한 부분들도
왜냐면 이쪽이 유통기한이 적잖아요. 짧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고자산 좀 관찰하셔야 돼요. 3분기, 4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3분기 때 얼마나 이게 해소가 되는지 재고자산이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재고자산 내역을 보셔야 돼요. 이제 뭐 상품이나 제품이 많아졌다. 상품이나 제품이 많아지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제품이나 뭐 원재료 이런 게 많아졌다. 그러면은 3분기 매출이 증가할 걸 대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이 부분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여기 보면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373억. 그렇죠. 좀 증가했고 한 46% 차지해요. 46%. 이 회사에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유형자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좀 전통적인 산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회사는 뭐예요? 감가상각비도 비중이 좀 높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정비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매출만 좀 뛰면 지금 수익성도 좋아졌잖아요. 매출만 뛰면 뭐 수익성하고 상관없이 그 영업이익은 더 많이 뛸 수 있는 즉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수 있는 그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 추이를 보셔야 돼요.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부분과 앞으로 그 디저트 부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규로 막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 뭐,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부채 쪽을 보면 유동성 장기 차입금 뭐예요? 장기 차입금이 이제 그 반기 말 봤더니만 어때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요. 그런 것들을 유동성으로 유동부채 쪽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중에 심플해요. 이게 전환사채 있죠. 전환사채 이 부분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환사채가 이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는 제가 전환사채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론 동영상을 회계 처리랑 그다음에 이거 읽는 법, 공식 읽는 법이라든지 논문도 소개한 그 영상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환사채는 별도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설명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읽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주가하고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이 부분을 보면 2회차 그 무기명식 이거고 그 다음에 권면 총액이 110억 정도예요. 그리고 운영자금 목적이 운영자금 110억. 뭐 시설이나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호재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운영자금이니까 지금 회사가 좀 현금 흐름이 조금 뭐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 그런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채 이율이 0%예요. 0%. 0%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얘네들이에요. 여기 부산은행, 그 다음에 부산은행 주식회사, 그 다음에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이제 얘네들이 110억을 들어왔는데 이자를 안 받는데요. 이자를 안 받고 뭐예요? 그럼 이자를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얘네들이 뭐냐면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전환 사채를 지금 부채로 돼 있지만 이걸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할 때 뭐예요? 얘네들이 이자를 안 받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갑이죠. 거의 얘네들이 갑이잖아요. 얘네들이 산 애들이 회사가 을이고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자도 안 받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도 안 줘도 되는데 그럼 뭘 해줘야 되겠어요? 얘네들한테 당연히 전환가액을 조정해줘야 되겠죠. 이게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제조죠. 어디까지? 70% 이상까지 6,869원이 지금 한도에 여기까지는 더 이상 뭐 내려가봤자 여기까지밖에 조정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전환가액 지금 9,812원에 전환가액인데 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지금 정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한 게 지금 7,947원 지금 이제 조정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조정 한도가 6,869원인데 지금 7,947원이니까 여기까지 조정을 할지 더 내릴지 이제 여기까지 조정하고 그냥 끝낼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좀 주가가 정체가 되고 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정체가 되고 그러한 부분 그런 관점에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 회사들은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가 100억이 있지만 이게 사채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자를 받고 뭐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전환을 하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이 되면 어차피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전환 사채가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더 줄어들 확률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죠. 지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단기 순이익은 많이 났지만 어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매출 채권도 많이 증가됐잖아요.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걸 갖다 못 받은 게 벌써 44억이에요. 그리고 재고 자산도 지금 뭐 30억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30억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30억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뭐 70몇 억이 지금 돈을 뭐 현금 흐름이 악화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활동에서 우리가 전환 사채를 발행한 거죠. 100억 정도를. 이게 70억 정도가 좀 안 좋잖아요. 44억에다 39억 정도 되니까 한 거의 80억 가까이가 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전환 사채 100억 정도 해서 이제 현금 재무 활동으로 해서 현금을 좀 이게 뭐야 유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도 지금 투자를 하고 유형자산 취득을 하고 그렇죠. 18억 정도 지금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환사채 증가 110억 해서 여기서 현금 유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기말 현금은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가 부채지만은 나중에 그 자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식 좀 어떻게 보여요? 주주의 어떤 그 이익은 희석이 될 확률이 크죠. 이제 그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환이 되면 어차피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그 재무 비율은 좋아지잖아요. 예, 재무 비율은 좋아지고 그리고 이게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요. 49%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통 주식수를 늘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한번 여기까지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정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좀 이렇게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여기까지 이게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때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좋았던 때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최고로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최고로 좋잖아요. 지금 21.6. 여기 너무 차이 나죠? 여기하고 너무 차이 나죠? 지금 이거는 뭐 좀 마사지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로 마사지를 좀 많이 배당금도 많이 주고 왜 그러냐면 또 여기 투자한 기관들도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때 했어도 팔고 나가야 될 어떤 여지를 주기 위해서 배당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좀 이제 과도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정상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좀 많이 계속 하락이 해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6월달까지는 솔직히 9월달까지는 몰라요. 이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기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2017년도 보니까 2, 4분기에 32%, 3, 4분기 한 33%.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두 개 합쳐서. 여기도 한 65% 차지하겠죠. 이쪽도 거의 비슷하게 차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2017년 1분기 여기죠. 86. 조금 약간 증가했죠. 2분기도 어때요? 똑같고 3분기는 어때요? 거의 똑같죠? 거의 매출은 아주 미묘하게 증가했어요. 정말 미묘하게. 거의 뭐 매출은 거의 정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체가 됐고 아직 그 신규 사업 쪽이 아주 유의미한 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4분기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제일 안 좋죠. 겨울에 시원한 거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따뜻한 거 먹고 싶지.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계절성을 좀 더 보완시킬 수 있는 제품, 좀 히트 제품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따뜻한 그것도 상당히 히트 제품. 그게 있으면 이게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적자가 났어요.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사업 보고서를 제대로 뭐 2017년도 거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한번 대충 한번 보니까 현금흐름표 보니까 감가상각비 쪽이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4분기에 감가상각비 쪽, 감가상각비 이쪽이 좀 많이 3분기보다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가 4분기에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일부러 증가를 시킨 건지 전환 가액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이 부분은 이제 4분기가 그래서 뭐냐면 좀 이때 한번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분기도 이제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주주 입장이나 투자자 입장이나 앞으로 투자할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게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가 선뜻 좀 이렇게 멈칫거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변동성이 이렇게 커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뭐 이때도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또 주가가 또 변동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매출이 어느 정도 비슷하더라도 이익만 이때보다 이익이 좀 좋아지면 그래도 이 회사는 좀 그래도 이때 어떤 트라우마는 깨질 것 같아요. 이때 트라우마는 갑자기 뭐 감가상각비나 뭐 다른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막 이런 게 막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막 적자가 나버리면 막 그래가지고 뭐 전환가액을 조정하려고 막 이렇게 주가를 갖다가 막 떨어뜨려 버리면 회사 자체에 대한 투자할 때 너무 불확실성이 커져 버리니까 투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4분기 이런 부분들 뭐 특별하게 더 할 게 있냐, 재고자산 뭐 감모할 게 있냐, 평가할 게 있냐, 뭐 그런 부분들 나중에 지금 그 11월 달 가까이 되니까 이제 뭐 악성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회사와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한번 관찰 항목은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우선 먼저 한번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도 8월 7일에 상장을 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빨리빨리 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좀 넘어가고 이제 회사에 관한 사항 보면 흥국 F&B 그러니까 이제 청량음료, 영양식품, 과즙음료, 과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ODM도 하고 ODM은 뭐예요? OEM은 말 그대로 유통업체나 뭐 다른 회사가 기획이랑 다 해서 하청 주는 거잖아요. 하청 주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뭐 유통업체나 아니면 뭐 그 제조업체나 뭐 제조업체 동시에 뭐예요? 기획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부가가치가 이것보다 더 높죠. 예. 예. 그래서 ODM 같은 경우는 어,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보통 이마트 쪽이나 뭐 파리바게트, 뭐 베스킨 라빈스나 뭐 던킨 도너츠도 ODM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타벅스도 그렇고 세븐일레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주문자가 이제 보통 ODM 같은 경우는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이제 어떤 제품의 생산을 의탁을 하면 제조업체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개발 뭐 생산해서 이제 주문자에게 뭐 어떤 상품 납품을 하는 거죠. 납품을 하면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이제 유통 판매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제 ODM 같고 OEM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주문자가 만들어주는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생산하는 단순 하청 관련된 OEM이고요. 그래서 ODM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더 높고 막 해외 쪽으로 간다 그러면 로열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커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닝 듀 F&B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뉴 이 부분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이 예. 최근 신용평가 관련된 사항을 보니까 이제 BBB는 뭐냐면 채무 이행 능력은 양호하나 장래 경기 침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채무 이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이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냥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이자 비용이 나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110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그래서 뭐 좀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환사채가 0%라는 것은 거의 뭐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전환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3년 경과했기 때문에 관찰 시점이다. 음,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더 이해가 깊어질 것 같아요. 자본금도 마찬가지고 위상환 전환사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 했고 아까 전환 가액 조정까지 나왔죠. 한번 나왔어요. 그 유통주식수가 이거고 나중에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인데 지금 전환 가액 조정을 해서 지금 이만큼 늘어나 138만 4천 주까지 지금 했으니까 지금 유통주식수가 적잖아요. 거기다 제주주가 거의 뭐 40 몇 프로 가지고 있으니까 적기 때문에 전환 가액까지 이렇게 나오면 유통주식수는 그래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주가가 정체가 되더라도 나중에는 유통주식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관찰만 잘 하시면. 그래서 이 회사는 카페 토탈 솔루션 ODM 기업. 예, ODM 기업이고 그래서 과일 농축액이나 스무디와 같은 음료 베이스와 주스 등 과일, 채소 음료류 제조 판매 주요 사업으로 하고 어때요? 딱 봤을 때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죠? 겨울에는 좀 안 팔리겠다. 예, 매출은 주로 커피 프랜차이즈, 외식 프랜차이즈, 도매상, 온라인 등에서 판매 발생하고 있고 과일 농축액은 시장의 선도자. 그리고 당사는 비열 처리, 열을 가하지 않고 뭐 처리하는 거죠. 식음료 분야의 선도주자. 그리고 디저트 시장에 본격적 진출할 계획. 따라서 현재 신규 사업과 관련한 매출은 초기 수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그래서 디저트 시장 쪽이 지금 신규로 지금 타겟을 잡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성장이 돼야 되고 이쪽은 뭐예요? 지금 캐시카우고 현재 이 회사의 캐시카우고 이 캐시카우를 유지하면서 신규 그 진출하는 에서 성장이 되면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성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찰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열 처리 아까 가열하지 않고 초고압으로 살균하는 초고압 공정 그리고 동결 농축 이런 부분들 생산한다.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제품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확장성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조 기술이 있고 생산 설비가 있기 때문에 ODM도 할 수 있고 OEM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ODM 쪽이 이제 아무래도 부가가치는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대신에 이제 이 회사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리스크를 좀 낮춘다는 거죠. 리스크를. 계절적 수요 편차가 큰 편. 2, 3분기에 아까 봤죠? 65%좀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여름철 기온이 높을수록 뭐예요?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예. 올해도 되게 더웠죠. 예. 내년엔 또 이렇게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트렌드. 그래서 신제품 개발 요구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거. 이게 좀 짧아지게 유행을 많이 탄다는 거잖아요. 유행을. 그래서 어떤 연구개발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유행에 민감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ODM 이런 부분들 사업 구조 같은 경우 보면 카페 시장을 중심으로 외식 프랜차이즈를 고객층으로 구성하고 있고 또 대형 할인마트, 편의점 등 리테일 시장, 온라인, 호텔, 백화점을 통한 PB 상품, 자사 브랜드 제품 약간 이제 PB 상품도 있고 자사 브랜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카페뉴 2017년도 1분기 카페뉴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직은 적자인 것 같아요. 적자.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플랫폼 자체가 적자고 예,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원재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모닝 뒤에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한국 F&B에. 그러면 한국 F&B는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뭐 이런 쪽이 있죠. 이런 쪽에다 또 커피 프랜차이즈 이런 쪽에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도매상이 이제 또 개인 카페나 레스토랑에다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PB 또는 자사 브랜드
대형 편의점의 이마트나 GS25시에 PB 상품, PB 상품, PB 상품이나 PL 상품. 이마트는 보통 PL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전자상거래 자사몰 아까 있다고 했죠. 카페뉴 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쪽에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국법인 유통 이것도 적자인 것 같아요. 적자. 그 다음에 카페뉴도 적자고. 국내 유통시장 중국법인 아직은 중국 쪽은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좀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규 판매 이제 이런 부분들, 세븐일레븐의 PB 제품, 이마트, PL, PB 제품 동네 출시했다는 거. PL은 PB 제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PB 제품이나 PL 제품이나 거의 비슷한데 PL은 조금 더 뭐 프리미엄급 제품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트렌드성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PB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유통업체와 뭐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기획을 하지만 PL 제품은 조금 더 유통업체가 기획을 자체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획 쪽에. 그래서 뭐 똑같이도 쓰이는 비슷하게 쓰이는데 PB 제품, PL 제품 쓰이는데 이쪽이 좀 더 프리미엄 뭐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디저트 제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런 디저트, 그 다음에 제품, 빙수 제품과 이런 부분들. 아직은 초기예요, 초기 매출, 초기 매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존의 캐시카우를 유지하면서 이 신규 사업 쪽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쪽을 관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 사업 쪽은 캐시카우지만 성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 뭐야 기존의 사업들은 캐시카우지만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규 사업 쪽에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관찰하시면 이쪽이 성장을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소스 드레싱. 예. 그리고 이 회사는 무첨가물, 무보존제, 무인공향. 그래서 제조관에서 일어난 후가공을 열을 가해 살균 처리하는 것이 아닌 초고압 처리 공정 HPP를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원료의 맛과 향은 물론이고 원물 그대로의 형태가 살아있어 식감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신선함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때요? 열을 가해서 살균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유통기한은 좀 짧아지겠죠. 유통기한은 좀 아무래도 짧아지겠죠. 그렇죠? 유통기한이 좀 짧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재고자산 관리. 왜냐면 재고자산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연말에 재고자산 폐기 손실 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런 비열 처리 공정을 통해서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계속 확장해서 신제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스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소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소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뭐 상식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디저트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점진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빙삭기 이게 빙수용 어떤 그런 그 빙수를 만드는 기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도 이 부분을 빙삭기를 공급하면서 관련된 어떤 그 이런 토핑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패키지로 공급하는 것 같아요. 패키지 이걸 팔면서 이것들도 같이 패키지로 이제 파는 전략. 그리고 젤라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기존의 어떤 아이스크림이나 뭐 어떤 빙수 제품들, 뭐 프리미엄 빙수 제품, 그다음에 젤라또 이렇게 구분하는 게 공기 함량인 것 같아요. 공기 함량이 얼마나 적냐. 30%에서 20% 미만이면 젤라또가 되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면 그냥 일반 빙수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이 되고, 막 그런 어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그런 쪽으로 공기 함량에 따라서. 그래서 젤라또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기술이 요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0%에서 20% 미만 공기 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젤라또 이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디저트 부분은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거. 예, 그래서 국내 디저트 시장 규모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원두 커피 원두 소싱 및 가공.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식음료 제조업체들은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의 기획 및 개발 능력과 제품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개발 능력과 왜 그러냐면 그 유행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품 사이클이 유행에 민감하다. 그래서 짧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못 하잖아요. 대량 생산이 힘들고 대량 생산이 힘들고 대량 생산이 힘들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유행이 민감한 게 다품종이잖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 대량 생산이 힘드니까 어때요? 대기업들이 진출하기가 힘들다. 왜? 대기업들의 특징은 뭐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싸게 그냥 밀어 제끼는, 그래서 중소업체들 죽이는 이제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냉장 주스 같은 경우도 보존제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기업 진출이 제약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PB 제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고압 살균 공정,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증가하고 있다. 성장성이 있는 쪽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방문한 고객이 늘면서 비커피 음료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중국 쪽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좋고, 잘 되면 좋고, 이건 관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국 쪽은 뭐 워낙 이쪽도 그렇게 만만한 그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PC 그룹과 이런 뭐 관계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매출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거래처의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거래처가 계속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매출이 좀 더 증가하면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통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관련된 쪽으로 PB 상품 쪽으로 많이 진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각 유통 채널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프리미엄 PB 제품을 출시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각 유통 채널과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음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자, 스무디, 이거 설명이 너무 많네요. 여기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설명이 많아서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이 그림만 한번 보세요. 고로쇠물, 그 다음에 이건 설빙, 이런 빙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게 커피, 골드브루 비열 처리 커피, 유통기한 3개월 확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거 보시죠. 이거 네스프레소.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추이가 좀 이렇게 하락한 추세죠.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주요 거래처 개별 거래업체별로 개별 협상을 통해서 5에서 20% 정도 가격 인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제 원가 좀 절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충북 충청도 음성 공장 한번 보셔요. 이렇게 생겼다는 건. 2, 3분기에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3분기까지 이런 부분 2, 4분기가 제일 높고 3, 4분기 이런 식으로 간다. 4, 4분기, 1, 4분기.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2017년도 부지를 샀어요. 16년도하고 물류센터. 그래서 2019년도부터 상반기부터 물류센터를 신축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물류센터를 222억
들여서 신축할 예정이라는 거. 자, 유통구조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저트 시장이 이제 아이템을 다각화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쪽에 성장을 위한 하나의 어떤 기반으로 다진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유통시장 진입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이런 쪽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경상 주요 계약 보면 이마트 쪽에 1년, 예, 이쪽 1년, 이쪽 1년. 계속 1년마다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비용은 그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거. 예,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고 비열재료의 짧은 유통기한을 조금 더 늘리면 이제 이렇게 늘리려고 이제 계속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짧잖아요, 유통기한이. 그래서 이걸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재고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구개발은 거의 뭐 재고관리, 유통기한을 늘리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석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대주주 지분이 49%잖아요. 거의 뭐 예, 유통주식수가 330만 주예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환사채 전환이 되면 한 130만 주 되니까 460만 주 되니까 의외로 이제 나중에 잠재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 주식수가 좀 더 늘어나면 투자하기가 좀 편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중국 흥국 BNF가 모닝듀하고 상해 100%, 그다음 모닝듀가 또 예, 카페뉴를 이렇게 지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적자예요. 상해 중국 쪽하고 카페뉴는 적자. 예. 아직 이제 뭐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 예. 예.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 편차가 있다는 거. 2, 3분기에 65%.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많이 증가했죠? 많이 증가했다는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회수 가능성. 회수 가능성. 다음 분기 한번 그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회수가 되는지. 예. 충당금도 전년 전기의 기말은 단기 기초 와서 이만큼 설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재고자산 3분기에 이게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사업보고서 보고 지금 잠정 실적은 나왔지만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번 여기 좀 주의 깊게 3분기 사업보고서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상품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제품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품은 그렇게 아주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상품은 많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신에 반제품이 많이 증가했어요. 반제품.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 원재료도 좀 많이 증가했고 원재료도 그러니까 반제품하고 원재료가 증가했다는 거 뭐예요? 3분기에 매출이 그래도 이쪽 납품할 거니까 이게 회소가 될 이 부분은 회소가 될 확률이 있고 이런 부분들 한번 관찰해 보셔요. 3분기 때 재고가 왜냐면 재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자 유형자산 예, 지금 유형자산이 상당히 크죠. 예, 크기 때문에 유형자산 이 감가상각비 이제 항상 있다는 거 이렇게 감가상각비 올해 무형자산도 뭐 예, 특별한 건 없고 기타 부채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선수금 뭐예요? 나중에 매출로 간다는 거 매출로 가고 이연 수익은 뭐예요? 이게 온라인몰 아까 있잖아 카페뉴 구매액이 일정 비율을 적립금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고객들 그 적립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립금 하는 것만큼은 매출에서 좀 뺀다고요. 그래서 이연 부채를 만든 다음에 이 그 고객들이 적립금을 안 쓰고 이게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출로 하든지 적립금을 쓰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연수익이라는 계정감으로 잡아놨고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연수익은 설명드리고 그다음 충당부채도 반품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반품 충당부채 설정해놓고 왜냐면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면 우리가 이론 동영상 배울 때 그걸 상상하시면 이 회사에 아 대충 매출 구조가 사업 구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대충 상상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동영상 한 번씩 들어보셔요. 예, 수익 좀 이게 원가율 변동이 너무 심해요. 보니까 이게 매출 원가 대비 이렇게 매출 원가잖아요. 매출 원가인데 반기하고 전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제품 매출 원가는 뭐 비슷한데 상품 매출 원가는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원인이 아마 원재료 과일값 원재료가 많이 줄었다는 의미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셔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줄은 것 같. 예. 자,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자 재고 같은 경우 재고 관련된 원재료 상품 매입이 한 46% 차지해요. 이쪽 가격이 줄면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원재료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종업원 급여나 감가상 고정비가 29%, 30% 차지하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이 중요해요, 이 회사는. 매출 성장이. 예, 신규 쪽 매출 성장이 중요하다. 뭐 특별한 거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한번 관찰 항목을 보시면 관찰 항목이 매출 성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 레버리지 효과 누리기 위해서 그 신규 쪽 매출과 중국 쪽 그런 부분들 한번 관찰해 보시라.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에 두고 상장 후 3년이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를 보고 한번 관찰해 보자. 왜냐하면 그래도 브랜드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한번 성장을 매출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성장 어떤 히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이런 회사들은 괜찮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시라. 그냥 또 꺾여 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또 그런 회사인지 아니면 계속 성장해 나갈 회사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 지속 여부, 계절성을 좀 극복할 아이템이 하나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절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관찰 항목으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